금값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던 국제 금값이 단 하루 만에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이 돌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1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 기록된 겁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금이 흔들리면 모든 자산이 흔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은 늘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던 마지막 안전줄이었죠. 그런데 그 금이 예고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제 끝난 걸까? 이럴 줄 알았으면 팔 걸 그랬나? 아니면 지금이 기회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큰 고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금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불안한 경제, 약해진 돈의 가치 속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도 금은 안전하다. 그 믿음이 이번엔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 나라 간의 갈등,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정치가 조금 안정되고 나라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되자 사람들의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금은 잠시 쉬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급락이 단기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신호일까요? 역사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금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고. 세상이 평온하면 잠시 멈추지만 혼란이 오면 다시 뛰어오릅니다. 최근 하락은 놀라운 일이지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5년 동안 금은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과열이 식으면 공포가 오고 공포가 지나면 기회가 열립니다. 지금은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할 것인가. 금의 역사는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금값이 왜 흔들렸는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한 이 이야기는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금값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밝히자 사람들은 불안감이 줄었습니다. 불안이 줄면 안전한 자산인 금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금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문제가 풀린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셧다운이란 정부가 예산 문제로 문을 닫는 일입니다. 이게 해결되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때도 금은 조용히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괜찮겠지라고 느끼면 금은 인기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금값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5년 동안 60%나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만 봐도 10%나 뛰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그동안 산 사람들은 이익을 챙기고 싶어져서 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차익 매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팔면 금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날씨가 더울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깐 내리지만 금세 그치기도 합니다. 지금의 하락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오른 금이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금은 불안을 먹고 자라는 자산입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금은 오릅니다. 전쟁이 나거나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조금 안정되면 금은 잠시 내려갑니다. 지금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너무 많이 오른 금값이 잠시 한숨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하락을 보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이 있어야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금값은 오랫동안 천천히 움직입니다.
급하게 오르는 것도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급락은 놀랄 일이지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불안이 줄면 금은 쉬고 불안이 커지면 금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끝이 아니라 잠시 쉬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금값은 세상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금이 오르고 안심하면 금이 내립니다. 이게 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종이돈보다 금을 믿습니다. 은행이 불안하거나 물가가 오를 때 금은 나를 지켜주는 자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금을 사기 시작하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안정되면 사람들은 다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때 금은 조용히 내려갑니다. 금이 위험한 자산이 돼서가 아니라 세상이 잠시 평온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1970년대에는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나빴습니다. 그때 금값은 1년 만에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 시절엔 모두가 이제 돈보다 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비슷합니다. 경기는 불안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자산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금은 더 반짝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금은 빛을 냅니다. 하지만 금값은 언제나 오르기만 하진 않습니다. 한번 크게 오르면 그만큼 쉬어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숨고르기입니다. 그래서 금을 볼 때는 하루나 한 달의 움직임보다 몇 년, 몇십 년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금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움직입니다. 잠깐 내렸다가도 결국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결국 금값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마음, 세상의 불안, 그리고 화폐의 신뢰.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금은 오릅니다. 이게 금의 원리이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금이 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진짜 돈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종이돈은 나라가 찍어내지만 금은 자연이 만들어냅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위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안할수록 금은 신뢰를 얻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쌓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금의 20%를 중앙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은 아직도 최종 지불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진짜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이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에 2조 달러 넘게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은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신뢰가 어디로 향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지 못할 때 금은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값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라갑니다. 금의 흐름은 길게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의 상승 주기가 9년에서 13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승은 2019년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겨우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상승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금은 단기 차익보다 장기 보유가 더 어울립니다. 한번 사서 오랫동안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하게 사고 팔기보다는 천천히 쌓아가야 하는 자산입니다. 금은 욕심을 부릴수록 손해를 봅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가져가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금은 불안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조금씩 모아야 한다고. 이게 금의 진짜 투자법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그게 금이 강한 이유이자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지금 금값이 잠시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금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여전히 오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게 한꺼번에 사기보다 천천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금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확실한 건 실물금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금은 그 자체로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금방마다 가격이 다르고 공인비나 세공비가 붙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팔 때마다 번거롭고 보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ETF를 많이 이용합니다. ETF는 쉽게 말해 금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입니다. 금방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살 수 있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가격이 투명하고 사고 팔기가 편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KRX 금시장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 믿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낮고 나중에 팔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 계좌처럼 거래가 가능하니 어렵게 느껴질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금은 단기간에 이익을 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매달 조금씩 사서 모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 여유 자금으로 천천히 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금 투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값은 떨어질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익을 봅니다. 지금의 조정이 바로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금은 안정적인 자산이지만 투자에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금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러다 조금만 내려가면 불안해서 서둘러 팔아버립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금은 하루, 이틀 단위로 보는 자산이 아닙니다. 길게 보고 천천히 가져가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금액입니다. 금이 좋다고 해서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금은 오르내림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돈으로 조금씩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장 써야 할 돈까지 넣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투자는 여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 정보입니다. 금방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비나 세공비가 붙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 전체 금액을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유행에 휩쓸리지 않기입니다. 뉴스에서 금값 급등이 보도되면 모두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입니다. 모두가 살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떠들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꾸준히 모으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관과 세금도 잊으면 안 됩니다. 실물금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도난의 위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없다면 KRX 금시장이나 ETF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에는 세금이 붙기도 하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금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지혜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정확히 알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금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금값 하락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은 언제든 일어납니다. 그래서 투자는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은 불안이 클수록 빛나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급히 움직이는 순간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흔들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흐름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은 단기 수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오늘 내린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르는 날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현명한 길은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불안 대신 신뢰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돈은 만들어지지만 금은 태어납니다. 화폐의 가치는 언제든 흔들리지만 금은 세월이 흘러도 스스로의 무게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금은 투자라기보다 지속의 상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금은 단단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의 하락이 내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시장은 요란하지만 지혜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소리 없는 꾸준함이 결국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숫자보다 마음을 먼저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금보다 더 단단해야 할 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